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실기의 세 번째 과목 위생곤충학 들어가겠는데요. 이론 때 배워두셨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그림이라든가 사진 봐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상 어렵지는 않지만 이미 기억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그림하고 좀 매치를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첫 번째는요. 곤충의 외부 형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스 1번 보시도록 할게요. 곤충의 일반적인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괄호 1번에 곤충의 외부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곤충에다가 일단 박스를 좀 쳐두시고요. 그 옆에 자 곤충은 절지동물 곤충강에 속한다. 그 부분 밑줄 하나 쳐두시면 되겠고 여기에 속하고 있는 소동물을 총칭하는 것이 곤충입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소동물의 총칭 여기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서 자 곤충의 이제 일반적 모습을 보면 앞뒤가 길죠. 좀 긴 편이에요. 길고 원통형입니다. 그분 밑줄 쳐두세요. 앞뒤가 길고 원통형. 자, 거기까지 치셨죠?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붉은 글씨 좌우 대칭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3번 동그라미에서는 자 모든 곤충은 환절 또는 체절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환절과 체절 동그라미 쳐두시고 우리 그 부분은 밑줄을 또 칠게요. 환절과 또는 체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붉은 글씨 두부, 흉부, 복부 등 세 부분. 이렇게 밑줄 쳐두세요. 즉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외부 형태 해가지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절, 환절은 이 마디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역시 마디 이렇게 몸이 구성되어 있고 크게 머리와 가슴과 복부 네,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산란관 그림도 있고요. 기문 그림도 있죠. 우리 이 측면 쪽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문이에요. 자, 그리고 대학, 소학, 하순, 촉각, 보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신 명칭들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괄호 2번으로 내려가서 외피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피는 겉껍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번 동그라미에서 외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자, 외벽이 골격구실 밑줄. 네. 그리고 맨 뒤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외부 골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척추동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뼈가 있고 바깥쪽 피부를 만져보시면요 말캉말캉하죠. 그런데 이 곤충들은 외부 골격, 외골격 이렇게 불러서 안에 뼈가 없죠. 그 대신 겉에 외피가 골격구실, 외벽이 골격구실을 하면서 좀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번 내용이었고요.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밑줄을 쭉 그어 볼게요.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에서는 대부분의 근육이 이 외피에 부착되어 있어요. 근육이 외피에 부착 밑줄. 우리의 근육은 그 중심에 뼈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근데 곤충들은 반대로 외피에 근육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동그라미는 이제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분 증산, 외적 병원체 침입을 방지. 예,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그 외부로부터 몸을 기계적으로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교환도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리고 체내에서 발생한 열의 발산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다 해가지고 4번 옆에다가 그 내용들을 좀 적어 두시면 돼요. 뭐라고 적어 두시냐면, 자, 4번 뒤에다가 적습니다. 자, 그 뒤에다가, 자, 외부로부터 기계적인 어떤 자극, 기계적으로 몸을 보호. 요런 역할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가스 교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체내에서 발생한 열을 발산 방지. 체내에서 발생한 열의 발산을 방지하고 있다.
요런 부분까지 같이 좀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론 때 배우셨던 내용들 다 같이 한번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 특별한 감각기관이 이 외피에 있어요. 자, 외피까지 처음부터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감각기관이 감각을, 즉 뭐 자극을 회수한다, 뭐 감수한다, 이렇게 자극을 감수한다, 느낀다라는 거죠. 맨 뒷부분에 자극을 감수한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는 외피의 구성입니다. 제일 겉부분을 우리가 표피층, 외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표피층이 있었고요. 진피층이 있었고 기저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었죠. 자, 첫 번째 표피층 나왔어요. 두 번째 줄에서 시멘트층과 밀랍층, 네, 빨간색 글씨로 돼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밀랍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왁스층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으니까 같은 말인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손상을 입거나 마찰로 소멸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다시 재생이 돼요. 마찰로 소멸되면 거기까지 밑줄 쳐두시고 그 옆에 있는 진피세포층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두시고요. 진피세포층에서 분비물이 그 세도관을 통해서 나와요. 세도관을 통해 분비물이 나와 재형성에다가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곤충의 그 표피층 이 부분 손상이나 마찰로 소멸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된다. 그렇게 밑줄 긋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그림은요. 곤충의 외피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피층 보이고요. 그 밑에 이제 진피세포 보이고 기저막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니은의 진피층 읽어보시면 되죠. 진피세포로 형성돼 있고 극모 등을 형성하는 조모세포로 구성돼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기저막은 진피와 체강 사이의 경계였어요. 자,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요. 진피세포의 분비로 형성이 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표는 다시 표피, 진피, 기저막 해가지고 표피는 외표피하고 원표피로 나누어져 있고, 시멘트층하고 밀랍층 앞에서 확인하신 거 표피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두부, 머리 부분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 한 쌍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한 쌍의 보관, 즉 보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겹눈이라고 말씀드렸죠. 맨 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뒷부분에 또 한 쌍의 촉각, 한 쌍의 촉각 밑줄. 자, 더듬이죠. 더듬이 한 쌍으로 돼 있어서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세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혼눈, 즉 단안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세 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단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구기로 머리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기는 그 입 주변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 두부의 명칭. 그래서 뭐 두정, 안면, 볼, 후두, 후후두, 뭐 두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촉각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촉각의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촉각의 명칭 해가지고 기억과 니은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억 읽어보시면 되고, 니은은 이제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편상이다. 납작한 그런 모양일 거고, 사상, 뭐 주수상, 거치상, 두상, 질치상, 세엽상, 곤봉상 이런 것들로 돼 있다라는 거 같이 읽으시면 되겠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동그라미가 구기의 명칭인데요. 자, 기억 보시면 저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은 씹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점에서 중간 부분부터 밑줄 칠게요. 전면을 덮고 있는 부분은 상순. 자, 밑줄. 밑에 두부 형태 해가지고 그 대악, 두순, 뭐 하순, 소악, 촉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순 그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을 덮고 있는 부분은 상순이다. 앞부분 전체가 이렇게 거의 상순으로 되어 있죠. 왼쪽 머리 그림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상순의 후방, 양 옆에 한 쌍의 대악이 있다.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대악 동그라미.
상순 후방 양옆에 한 쌍의 대약이 있다. 대약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쌍에 또 소학이 있어요. 소학. 소학이 있다. 밑줄 쳐놓으시고 한 쌍의 소학 밑줄 치시고 소학에다 또 역시 동그라미. 그 다음 구부의 후면을 덮고 있는 하순이 있고요. 하순도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는 굳이 밑줄을 안 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서 소학과 하순에 각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소학과 하순에는 각각 부속지인 촉수를 가지고 있다. 그 밑에 밑줄. 각각 부속지인 촉수를 가지고 있다. 촉수. 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양 밑에 있는 구조 중심부에 혀 모양의 하인두가 또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대요? 하인두 부근에 열려있는 타액선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전반적인 모습 보시면 되고 니은은 흡수형이에요. 흡수형의 첫 번째 점에도 역시 밑줄 긋겠습니다. 수액이나 혈액 등 액상의 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변형된 가늘고 긴 주둥이가 형성되어 있다. 자, 그 부분 전체적으로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상기 위에서 보신 저작형 구기의 어떤 각 부분이 변화해서 흡수형 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에서는요. 곤충의 두부 형태의 왼쪽 그림에서는 상순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그래서 상순의 위치를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 형태 그림에서는 촉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두세요. 자, 촉수는요. 입 주변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을 촉수라고 해요. 입 주변에 있죠. 이 촉각, 미각 따위의 감각기관으로 포식 기능을 가진 것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곤충의 촉각 형태 이렇게 돼 있죠. 촉수, 촉각 다르니까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주의 돌기 모양의 기관은 촉수. 그 다음에 촉각은요, 더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목,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명칭에 촉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더듬이라고 이렇게 뽑아서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 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은 괄호 4번에 흉부가 나와 있고요. 바로 흉부의 형태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 가슴 부분만 이렇게 딱 끊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세 환절, 3환절로 되어 있다. 전흉, 중흉, 후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론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 무시곤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시곤충에다 박스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무시해서 시자가 이제 날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은 무시니까 없을 무자예요. 자, 날개가 없고 유충과 성충의 형태 차이가 거의 없는 원시적인 벌레를 전부 다 총칭해서 무시곤충이라고 하는데 좀이라든가 집게벌레 있죠. 좀. 집게벌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얘 까맣게 생겨가지고 뒤 엉덩이 있는 쪽에 집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런 곤충들이 무시곤충의 예예요. 이것들은 날개가 없고 유충이나 성충이나 크기 차이만 있는 거고 이런 원시적인 형태들 벌레를 총칭하는 게 무시곤충이다. 자, 설명드렸고 그 옆에 밑줄 긋겠습니다. 자, 무시곤충에는 모두 같은 구조에다가 밑줄. 무시곤충에서는 모두 같은 구조예요. 근데 그 옆에 유시곤충 역시 박스 쳐놓으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보실 수 있는 곤충들을 전부 다 유시곤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볼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곤충하고 날개가 퇴화된 곤충까지 유시곤충에 들어가요. 이름 자체로는 무시다, 유시다 그러면 날개가 있고 없고로 크게 이렇게 이름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무시곤충 같은 것들은 얘네와 같이 원시적인 형태의 곤충을 모두 다 뜻한다. 유충과 성충의 크기가 거의 형태 차이는 거의 없다. 크기 차이만 있겠죠. 반면에 유시곤충은 날개가 있든 그 날개가 퇴화되었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이에요. 뭐 벼룩이나 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거. 날개 퇴화된 게 벼룩이나 이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것들은 날개가 퇴화된 형태이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 유시곤충의 큰 특징은 변태를 한다라는 거예요. 변태를 한다. 그런 거 좀 짤막하게 써주시면 되겠고 유시곤충에서는 종류에 따라서 이 흉부가 매우 다릅니다.
그 이야기예요. 흉부가 모시곤충에서는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유시곤충에서는 형태가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에 각 환절마다 한 쌍의 다리. 자, 3개의 환절로 되어 있는데 한 환절마다 한 쌍의 다리니까 결국 곤충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쭉 밑줄 쳐놓으시고 한 쌍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그 한 쌍의 다리. 그 다음에 3번 내용. 자, 읽어볼게요. 3번 내용. 그 다음 흉부의 각 환절은 원칙적으로 4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4개의 판. 자, 배면의 배판, 복면의 복판, 양면의 측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서도 다리의 기부에 선단으로 향하여 기절, 전절, 뭐 퇴절, 경절, 뭐 1.5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 부분이니까 다리 부분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각 환자마다 한 쌍의 다리가 있다. 물론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일반 뭐 조금 다리 많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건 이제 다른 것들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 쌍의 환절마다 한 쌍의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흉하고 후흉 같은 경우에 각각 한 쌍의 날개가 있어요. 즉 날개는 4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참고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3번, 4번, 5번에서 3번과 5번 읽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흉부에는 기본적으로 2쌍의 기문이 있다. 자, 거기다가 밑줄. 흉부에 기본적으로 2쌍의 기문이 있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에 부절 말단에는 거기다 괄호를 쳐놓으세요. 부절 말단에는 한 쌍의 반톱 밑줄, 그 다음에 한 쌍의 욕반 끊어서 같이 밑줄 하시고요. 한 개의 조간반이 있어요. 이 내용이 오른쪽에 이제 맨 위에 그림 보이시죠? 왼쪽이 아니죠. 자꾸 이렇게 왼이라고. 윗부분에 나 그림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윗부분 나 그림 보시면 발톱 그림 있고요. 그 다음에 욕반 그림 있고요. 같이 있죠. 조간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6번은 밑줄을 각각 끊어서 쳐놓으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나 그림을 참조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날개에서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날개선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흉하고 후흉에 각각 한 쌍의 날개가 있다. 그래서 총 4개의 날개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한번 보면 흉배판과 측판 사이에 좌우로 평평하게 늘어나서 만들어진 것으로 근육이 없다. 이 곤충의 날개 같은 경우는 근육이 아니죠. 팔의 변형이 아니라 새처럼 앞발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표피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은 없습니다. 자, 읽으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중흉과 후흉에 각각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흉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앞날개다 해서 전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후흉에 있는 거는 중흉보단 뒤쪽에 있으니까 후시 해가지고 뒷날개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파리목에서는 호시가 퇴화해서 평균곤이 된다. 뭐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뒷날개가 퇴화해가지고 평균곤이라는 것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날개는 일반적으로 엷은 막질로 되어 있다. 네,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 시호까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없고 대략적인 것이 그렇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곤충의 날개와 다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리도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을 부절이라고 한다. 그 기억이 나는데 자, 다리 그림에다가 가그림 있죠? 가그림. 거기다 다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서 다리 모양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도 주의 깊게 보시라고 했죠. 발톱, 욕반, 그 다음에 이제 조간반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명칭들 그 부분의 명칭 위주로 잘 그림을 보시고 괄호 5번에 복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동그라미에
뒷부는 원래 11환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퇴화되거나 서로 융합되거나 뭐 몰입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자, 원래는 11환절까지 밑줄 쳐두시고 뒷부분을 읽으면 되죠. 몇 개가 퇴화, 몰입, 융합해서 적은 수의 환절을 갖는다. 적은 수의 환절을 갖는다라는 건 11보다는 적은 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거보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 많은 종류의 곤충에서 그 부분을 괄호 쳐 놓으시고 뒷부분 밑줄 칠게요. 말단의 환절들은 외부 생식기로 변형에다가 밑줄. 자, 끝부분의 환절기들은 많은 곤충에서 이제 이게 생식기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5번에다가 밑줄을 그을게요. 성충은 부속질을 갖지 않음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6번 동그라미에서 11절의 부속지는 미모로 되어 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미모에다가 동그라미. 자, 밑에 그림 보시면 곤충의 복부 형태에서 미모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꼬리처럼 미모. 이렇게 11절 부속지에는 미모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하고 8번 동그라미를 같이 묶어주세요. 수컷하고 암컷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 부분은 지운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묶어 놓으셨죠? 자, 수컷에서 구환절에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구환절과 그 뒤에 밑줄 칠게요. 그 부속지가 융합하여, 자, 융합하여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그 뒷줄에 있는 파악기로 발달이 돼요. 파악기, 동그라미. 파악기는 암컷을 잡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파악기. 그 다음에 암컷에서는요. 제8환절 및 제9환절 그 전체를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제8환절 및 제9환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뒤에 밑줄 칠게요. 부속지가 변형에다가 밑줄 쳐서 뒤에 산란관 동그라미. 산란관을 형성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복부 형태 그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대략적인 곤충의 외부 형태는 이렇게 보셨고 챕터 2는 곤충의 내부 형태 및 생리예요. 자, 먼저 왼쪽 날개의 출제 경향 파헤치기를 먼저 보시면 곤충의 소화계 및 배설계를 이해 에다가 밑줄. 소화계와 배설계를 잘 알고 있는지 주로 묻고 있어요. 박스 1번에 곤충의 내부 형태 먼저 보시면 괄호 1번에 바로 그 소화계하고 배설계가 나와 있거든요. 자, 1번 동그라미 전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은요. 기억에 밑줄 칠게요. 입에서 시작되어, 자, 입에서 먹이를 이렇게 잘게 분쇄하는 역할을 하죠. 입에서 시작되어 인두, 식도, 그 다음에 소낭이나 맹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밑줄 쭉 치세요. 두 번째 줄 밸브 역할까지. 두 번째 줄에 괄호까지 밑줄 다 치시면 돼요. 입에서 시작되어 인두, 식도, 소낭이나 맹랑 그리고 전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위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고 소낭이나 맹랑 소낭이나 맹랑을 같이 이렇게 박스를 칠까요? 그리고 맹랑의 동그라미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빨간색 글씨 전위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자, 맹랑 별표. 자, 먹이의 일시 저장이죠. 소낭이나 맹랑은 먹이의 일시 저장이에요. 특히 거기서 이제 맹랑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먹이 일시 저장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전위는요. 역할이 뭐다? 섭취한 먹이가 거꾸로 역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밸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맨 밑에 그림 보시면 곤충의 소화 및 배설기관 해가지고 되게 간략하게 그려져 있지만요. 소낭 있죠. 소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전위도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이것들은 이제 전장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 보시진 않았지만 중장에 있는 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중장의 위.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말피기관 중요하니까 말피기관도 동그라미를 좀 해두세요. 그림에서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할 그런 내용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니은 입안에 타액관이 열려 있어 타액선과 연결돼 있다. 읽으시면 되겠고 디귿에서 흡혈성 곤충에다가 괄호를 해주세요. 흡혈성 곤충의 타액선은 항응혈성 물질을 함유 밑줄. 모기 같은 애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 타액선에 항응혈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섭취하는 혈액이 응고되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고 방지를 위해서 그 타액선에 항응혈성 물질이 들어있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동그라미 중장, 가운데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위의 역할에다가 밑줄 해주시고 위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소화가 이루어져요. 소화, 밑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효소를 분비하고 있다. 자, 효소 분비 밑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번 동그라미는 후장입니다. 기억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배설기관이 말피기관이 붙어있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관으로 된 회장결장, 넓은 관으로 된 직장에 이어서 항문에서 끝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의 직장의 직장세포는 배설되는 분해에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한다. 거기까지 그냥 후장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말피기관이 언급됐었잖아요. 4번 동그라미에 말피기관이 중요합니다. 자, 4번 동그라미 앞에 별표 해주시고요. 말피기관은 곤충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배설기관이죠. 노폐물을 여과하는 역할을 해요. 여과하니까 우리의 신장 생각하시면 되죠. 말피기관 제목 옆에 땡땡 쳐놓으시고 곤충류의 독특한 배설기관에다가 하나 써두세요. 그 부분에 곤충류의 독특한 배설기관 써주시고 노폐물, 여과까지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자, 넓은 표면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서 그 뒤에 밑줄 칩니다. 수가 많을 때는 길이가 짧고 적을 때는 긴. 이렇게 밑줄을 쳐두시고 니은 왼쪽에다 이렇게 빼서 써놓으세요. 니은 왼쪽에. 체내에 너무 화살표가 과했죠. 체내에 1개에서 5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체내에 1개에서 50개가 있다. 이렇게 왼쪽에 뽑아서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디귿 보실게요. 디귿 쭉 밑줄 치겠습니다. 빨간 글씨 체각 내에 떠 있으며 중장과 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둥둥 떠 있어요. 밑줄 쫙. 자, 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죠.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장과 후장 사이에 떠 있다가 배설 시에 결합하는 거예요. 배설 시 결합하고 여과 후 노폐물을 후장으로 보내서 배출하게 되는 것이 말피기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체각내에 떠 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장과 후장 사이에 이렇게 떠 있다가 배설할 때 결합해서 여과한 다음에 노폐물을 후장으로 보내서 배출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괄호 2번에 순환계죠. 얘네들은 개방혈관계 혹은 개방순환계예요. 자, 순환계 옆에다가 땡땡 쳐놓으시고 개방혈관계 하나 써주시고요. 이 파트의 출제 경향은 순환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곤충의 순환계 이해에다가 밑줄. 자, 그 아래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번 동그라미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 1개 긴 관을 얘기하고요. 개식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관과 개식계. 1번 동그라미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다 이렇게 순환계에다가 별표 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2번 괄호 순환계에다가 치고 1번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에 혈림프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38회 때 출제가 됐는데 자, 이 혈림프액은 개방혈관계를 갖는 무척추 동물의 조직을 채우는 체액이에요. 혈림프액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는 혈액하고 림프액을 구분해서 읽고 있지만 얘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개방혈관계를 갖는 무척추 동물의 조직액을 채우는 그 체액을 혈림프액이라고 부른다. 일단 그거부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세요. 자, 기억 일단 밑줄 칠게요. 엷은 다망색, 담록색 혹은 무색으로 되어 있어요. 혈림프액은 색깔 먼저 확인하셨고 밑줄. 그다음 니은에도요. 빨간 글씨 영양분을 각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밑줄. 그리고 또 노폐물을 배설기관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미음을 읽어보시면 돼요. 수분 유지를 하는 역할도 있고 호흡작용을 돕고 탈피 과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혈림프액이다.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심장은
9개 있다라는 거, 9개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신문이 열려 있어서 혈액이 심실로 공급되는 거다. 그 부분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37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같이 밑줄을 쳐놓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 한 쌍의 이끈이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은 좀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5번 동그라미에서 대동맥에다가 박스를 쳐두신 후 밑줄을 쭉 쳐놓으세요. 대동맥의 끝은 두부에 열려 있어 혈액이 흘러나와 몸 후방으로 흐르게 한다. 밑줄. 자, 다 쳐두셨죠? 몸 후방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자, 곤충의 종단도, 곤충의 순환계 종단도는 위에 거, 순환계는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림들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보시면은 괄호 3번에 호흡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곤충 호흡계의 그림이 쫙 나와 있죠. 촉수도 있고 촉각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되고 뇌도 있어요.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쟤들이 무슨 뇌가 있겠어 싶지만 뇌도 있고요. 신경색, 기문,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쭉 기문도 있고 여러 개 봐주시면 되고 1번 동그라미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기관계, 기문과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기관은 기관, 주관, 기관지, 기관 소지의 손으로 점점 가늘어지고 가지가 많아지면서 조직에 분포되어 있다는 건 읽으시면 되겠고 니은의 기문에서 흉부에 두 쌍, 앞에서 한번 보셨죠? 흉부에는 두 쌍이 있고요. 복부에 8쌍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곤충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밑줄까지는 안 칠게요. 그냥 그렇게 기문까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의 기관 주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3번 동그라미에서 기관낭의 역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기관낭은 그냥 기낭하고 똑같아요. 기관낭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두시라고 했는데 얘는 기낭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 역시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죠. 예,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빨간 글씨로 공기를 저장하여 호흡을 돕는 일. 공기를 저장하여 호흡 하나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산소를 공급하고요. 풀무작용을 해요. 그 대장간에서 이렇게 공기 넣어주는 거 있죠. 산소 공급해주는. 그 풀무작용을 하고 체온도 식히고 비상곤충, 날아다니는 곤충들 그 체중 감소 기능도 있어요. 체중 감소 기능 밑줄, 그 다음에 탈피했을 때 그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해주는 공간 조성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기관낭, 즉 기낭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고 괄호 4번에 신경계 및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땡땡 쳐놓으시고 이게 중추신경계, 뭐 전장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되어 있죠. 중추, 전장,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랫부분 1번 동그라미에 있으니까 우리 그냥 밑줄을 칠게요. 또 한 번 쓰지 말고 밑줄만 긋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전장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의 감각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꾸 오른쪽이라 그래요. 맨 위쪽에 곤충의 신경계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벼룩 바퀴, 지파리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습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겠고 괄호 5번의 생식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 단성 생식한다. 자웅이체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단성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자웅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성생식이라고 하는 건. 자, 2번 동그라미에서 교미와 수정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의 교미. 자, 앞에 수컷한테 이제 파악기가 있다라는 거 보셨잖아요. 수컷이 파악기로 암컷의 복부 끝을 잡고 음경을 질 속에 삽입해서 정자를 주입하는 행위를 교미라고 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수컷이 있는 파악기가 암컷을 잡고 있다라는 거. 앞에서 배우신 내용 한번 나왔으니까 수컷이 파악기. 자, 암컷 복부의 끝을 잡고까지만 밑줄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수정랑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정랑 박스 쳐놓으시고 정자를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옆에 밑줄. 그 다음 수정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수정은 교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산란 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만 밑줄 칠게요. 산란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리을도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곤충들이 일생에 한 번 교미를 하고 끝나요. 자, 밑줄 쳐놓으시고 한 번에다가 동그라미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암컷 생식기관 보시면 좌우 한 쌍의 난소와 수많은 수의 난소 소관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수컷 생식기관은 한 쌍의 정소랑 그 수정관, 사정관, 음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밑에 그림이 곤충의 생식기관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좀 쳐 두시고 왼쪽 게 암컷이고요. 오른쪽 게 수컷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암컷의 그 생식기관하고 수컷의 생식기관을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고, 특히 암컷 생식기관에서요. 오른쪽에 밑에 쪽 보시면은 수정랑이라고 있죠. 정자를 보관했던 그런 기관, 수정랑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랑 위치를 좀 보시고, 아, 얘 수정랑 있으니까 얘 암컷이다. 예. 약간 그 수컷보다 암컷의 생식기관이 조금 복잡해 보이나요? 저는 얘가 좀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있는 게 더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두 개 그림으로 구분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하고 그 밑줄 친 것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